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바다에서 활동하는 군함은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 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만큼 군함은 보호하는 장치도 많이 갖춰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 독일 네덜란드의 아파르, 영국의 샘슨 등 다양한 함정보호 시스템이 세계 각국 해군에서 쓰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 가운데 근접 방어 무기체계 CIWS는 군함과 승무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함대공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의 요격 시도를 뚫고 함정 가까이에 접근한 미사일을 자체 레이더나 모함의 센서 등으로 탐지하고 기관포로 파괴합니다. 함대공 미사일을 갖출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해군에서도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해 함정에 탑재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외국에 의존했던 한국도 이제 국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부터 앞으로 취역할 해군 함정 규모와 해외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 사업이 드디어 본격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29일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CIWS-2 체계 개발 사업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정 방어의 최종 수비수로 불리는 CIWS는 대함 유도탄, 항공기 등 적의 위협으로부터 해군 함정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어 무기체계입니다.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이나 해공 미사일로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실패할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요격 시스템인데요. CIWS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가 통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표적을 확인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신속한 사격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할 CIWS-2는 이전 세대 장비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이 갖춰져야 개발이 가능하고 해군 함정을 보호해야 하는 최후의 장비여서 신뢰성이 있는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 레이시온사의 20mm 기관포 펠렁스와 네덜란드 탈레스사가 만든 30mm 게틀링포를 장착하고 있는 골키퍼 두 종류의 CIWS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펠렁스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널리 쓰이는 근접방어 무기체계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작고 체계 통합이 간단하며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기관포를 사용합니다. 다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관포 포신을 연장하는 등 개량을 실시한 펠렁스 블록 1B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산화에 나선 이유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CIW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기존 모델이 차세대 위협에 대응할 만한 성능과 확장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2008년 초기 도입 이후 추가 도입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레이시온사의 펠렁스가 너무 지나친 가격을 요구해 협상팀을 크게 당황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쟁 기종이었던 골키퍼가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펠렁스를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고가의 첨단 함정 건조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펠렁스의 가격 상승은 전체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존 CIWS의 성능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음속 수준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근래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의 경우 최소 약 마하 3 이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한계에 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펠렁스 같은 경우 한국에서 수리나 창정비가 불가능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국산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사청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개발 시제를 포함한 생산형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LIG 넥스원은 한국형 CIWS-2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과거처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방산업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국가연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CIWS-2 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 수요를 넘어서 국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CIWS-2라는 이름은 1980년에서 90년대 해군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 2007년 일본함이 진수된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 장착된 40mm 노본 기관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개발되는 근접 방어 무기체계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2027년에 개발되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및 배치4 경항공모함 등 2030년대 한반도 해역에서 활동할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CIWS-2 사업은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됩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 LIG 넥스원이 추진 중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국산화는 골키퍼의 장점에 최신 기술을 혼합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려면 기존 시스템과 개념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해군은 골키퍼를 장기간 운용한 경험이 있고 LIG 넥스원은 골키퍼 창정비를 진행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에이사 레이더와 광학장비 기술을 적용해 체계 통합을 하면 신형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을 주도할 방산기업 LIG 넥스원은 2016년 방사청과 골키퍼 창정비 계약을 맺고 현재 구미에 위치한 국내 유일한 창정비 시설을 통해 해군 전력화 공백 최소화 및 즉시 군수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해군이 쓰는 골키퍼의 창정비를 완료하고 관련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통합과 시험 평가, 군수 지원 등의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이번 사업을 따내기 위해 더더욱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강자이나 수상 전투함 사업에서 한화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었기에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컸다고 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과거부터 거의 모든 신형 해군 함정에 배치되는 체계를 수주하고 있고 또 KDDX급을 위한 이중밴드 다목적 레이더와 전투지휘 체계 사업까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30mm 골키퍼 창정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 인력과 전용 정비 시설 및 전투관리 체계 연동 통합 노하우 등을 상당 부분 보유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까지 꼭 따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CIWS-2가 기존 골키퍼의 30mm 발칸포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넥스원의 골키퍼 창정비 역량은 기술 점수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이 모든 국방 사업을 장악할 경우 향후 새로운 국방 사업을 수행할 시에 가격 협상 능력 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기에 여러 업체에게 최대한 균등하게 무기 개발 기회를 제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레이더는 KF-21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기능 위상 배열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진행하는데요. 근접방어 무기체계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면 고정형의 에이사 레이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CIWS와 가장 큰 차이점이자 경쟁력입니다. 기존 CIWS와 비교해보면 기존의 골키퍼는 광역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를 사용해 18개의 표적을 탐지한 이후 이 중 가장 위협이 되는 표적을 추적해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펠렁스는 탐지 레이더조차 없어 모함의 탐지 레이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적으로 분당 60회 회전하는 대공감시 레이더를 사용하므로 마 0.8 수준의 아음속 대함미사일을 추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마 3급의 속도로 접근하면서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최신 대함미사일을 탐색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사면 고정형 A사는 단 0.1초의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표적의 3차원 좌표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대함미사일의 장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해 사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데다 동시에 표적 숫자도 최소 100개 이상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 능력이 기존 대비 크게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에이사 방식을 통해 스텔스 표적이나 소형 무인기 표적과 같은 RCS가 작은 표적에 대한 탐지 능력도 보다 강화됩니다. 그리고 외형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적 레이더파에 반사되는 면적을 줄입니다. 즉 개발이 성공하면 최대 14km 거리에서 초음속 또는 해면 근접 비행 순항 미사일과 드론, 항공기, 고속전까지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산보다 우수한 무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 중이고 북한도 냉전 시절 구소련과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대함미사일을 대체할 미사일을 공개한 상황에서 최신 근접방어 무기체계 개발은 대한민국 해군의 생존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하드웨어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미사일 표적을 활용한 실제 요격 테스트를 수행해 유도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CIWS-2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 무기는 물론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CIWS-2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사청도 해군이 운용하는 함정의 생존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을 증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출기의 창출과 국방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근접방어 무기체계 개발이 성공하면 전력 증강과 더불어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어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낮아지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방어 장비 장착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산 근접방어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